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의 깊은 눈빛이 나를 조용히 바라봤고 얇은 원피스 너머로 드러나는 어깨선이 떨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의 그림자가 내 위로 드리웠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린 그냥 고용주와 가사도우미였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 한켠에 따뜻한 위로와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찾아온 적이 있나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인연을 만나죠. 그중 어떤 인연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특별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재벌 회장과 가사도우미의 사랑. 흔한 드라마 속 클리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이 이야기 속에는 삶의 진솔한 순간 진정한 마음의 교류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환상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현실적인 삶의 무게가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에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해줄 거예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던 한 여인이었어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죠. 그러다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처럼 한 재벌 회장님의 댁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 그 집문을 열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거대하고 화려하면서도 어딘가 차갑고 적막한 기운이 감돌았죠. 마치 거대한 성 같았까요? 그곳에서 저는 회장님을 처음 뵙게 되었어요. 그는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언제나 무덤덤하고 말수는 극히 적었죠. 처음에는 그분의 모습에서 딱딱함과 거리감만 느껴졌어요. 마치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섬 같았다고 할까요? 하지만 저는 제 맡은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쓸고 닦고 정돈하고 그 공간을 깨끗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먼지한 털없는 집을 만들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왠지 모를 쓸쓸함이 감돌았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이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회장님은 항상 서재에 계셨고 저는 조용히 제 할 일을 마쳤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고 필요한지만 간결하게 오았죠. 그런데 어느 날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텅 비어있는 야채칸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죠. 회장님은 평소에 식사를 어떻게 하실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퇴근길 저는 마트에 들러 몇 가지 식재료를 샀어요. 두부, 달걀, 양파, 그리고 호박.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었죠. 그리고 다음 출근날 저는 조심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저 작은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며칠 뒤 다시 그 집에 갔을 때 회장님이 주방 근처에 계셨어요. 항상 서재에 계셨는데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는 저를 보며 마지막이 말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무심한 듯 던진 한마디가 제 가슴속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듯 했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나지막이 덧붙였죠. 제 입맛에 딱이더군요. 아, 그냥 집에서 하던 식대로 한 건데요. 제 말에 그는 아주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찰나의 미소였지만 그 미소는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솜씨가 꽤 좋으시네요. 혹시 요리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식사 준비까지 포함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사도우미의 역할은 청소와 정리였지 요리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평소 얼마나 부실하게 끼니를 때우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저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죠. 대신 평일에만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한 건 말씀만 하세요.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서.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누구도 그의 일상에 신경 써준 사람이 없었던 거구나. 그날부터 저의 하루는 청소와 함께 주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계란말이 그리고 제철 나물 한 접시 누구나 집에서 한 번쯤은 먹어봤을 법한 소박한 한상이었죠.
저는 상을 다 차리고 말없이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죠. 같이 앉으시죠? 저 혼자보다는 나으니까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일 뿐이야. 그저 업무의 연장선일 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엔 누가 밥을 해주면 그걸 어떻게 갚아야 하나 먼저 고민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고맙단 말도 익숙하지가 않네요. 보다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도 사고였다고만 짧게 말했죠. 몇 년 전이라며. 더 이상 묻지 않는 그의 배려심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저 숟가락 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채웠어요. 식사가 끝나고 제가 정리하려 하자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식당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편하게 느껴지는 게 정말 오랜만이네요. 가끔 식사 같이 하시죠? 그 말에 저는 가슴 한쪽이 묘하게 울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부터 식탁은 두 사람 사이의 작은 거리를 좁혀주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오늘은 무조림하고 소고기 뭇국인데요. 어제 냉장고에 무가 많길래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이 집 냉장고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긴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죠. 무가 따뜻해지면 정말 맛있잖아요. 차가울 땐 몰랐는데 사람도 그런가 봐요. 그가 잠시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차가웠어요, 제가. 아니요. 그냥 따뜻해질 줄 몰랐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말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저는 쿡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그런 말도 하실 줄 아시네요. 그는 젓가락을 놓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마치고 고무 장갑을 벗으며 물었어요. 내일은 두부전 어떠세요? 그는 바로 대답했죠. 좋죠. 근데 그거 기름 많이 튀잖아요. 조심하셔야겠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어요. 회장님, 제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요. 요즘 유일하게 따뜻한 식사를 해주시는 분이니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기름보다 더 뜨거운 말이 가슴을 데우고 있었죠.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이토록 진심 어린 관심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익숙하지 않은 따뜻함에 가슴이 뭉클했을 뿐이죠.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회장님께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회장님은 평소보다 질문이 많았어요. 여기 근처 사세요. 저는 걸레질을 하다 잠시 고개를 들었어요. 네. 걸어서 10분도 안 걸려요. 회장님은 조용히 서랍을 정리하며 말을 이었어요. 댁에는 혼자 사시나요? 네. 짧은 대화 속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그는 컵에 물을 따르며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누굴 챙기지 않아도 되니까 편한 점도 있고요. 그 말에 회장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녁은 보통 어떻게 드세요? 저는 별거 아니라는 듯 웃었어요. 라면 끓이거나 간단히 반찬이랑 밥 먹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요. 회장님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요리 잘하시잖아요. 매번 맛있게 먹고 있어요. 저는 멈칫하다 조용히 웃었어요. 그건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혼자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회장님은 그 말을 천천히 되뇌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누군가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는 그제야 알았어요. 왜 퇴근하고 나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게 되는지, 왜 식사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지를요. 그날 저녁 저는 마당을 쓸며 밝게 인사했어요.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회장님은 잠깐 고개를 끄덕였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종이백을 조심스레 들어올렸어요. 이거 그냥. 저는 빗자루를 세워두며 고개를 갸우했어요. 뭔데요? 항상 반찬도 챙겨주시고 감사했어요. 뭘 잘 모르지만 직접 골라봤습니다. 말끝이 조금 어색하게 흐려졌어요.
저는 머뭇거리며 종이백을 받았습니다. 옷이에요. 블라우스 같은 건데 지난번 보니까 밝은색 옷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회장님은 시선을 피하며 화분을 쓰다듬었어요. 부담스러우시면 반품하셔도 되고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니요. 감사해요. 잘 입을게요. 그 말에 회장님은 잠시 눈을 감고 작게 웃더니 말했습니다. 그 옷 입고 다음 주에 된장찌개 먹으러 오세요. 저는 웃음을 참듯 말했죠. 그건 제가 초대받은 건가요? 아님 호출이신가요? 회장님은 조금 장난스러운 미소로 말했어요. 그냥 맛있는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 뜻이에요. 그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준비했어요. 블라우스를 꺼내 한참을 망설리 결국 입었죠. 밝은 베이지빛 은은하게 떨어지는 실크 재질. 어깨선을 따라 우아하게 흐르는 타이 장식. 입어보니 생각보다 잘 어울렸어요. 조금은 낯설었지만 기분 좋은 설렘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회장님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그 옷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저는 조심스레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오랜만에 입어보는 스타일이라 좀 어색하네요.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테이블 위엔 정갈 한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소고기 구이, 나물 몇 가지, 와인 한 병. 혹시 와인 드실 줄 아세요? 저는 살짝 당황한 듯 웃었어요. 잘 알진 못하지만 한두 잔 정도는 괜찮아요. 잔을 들며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어요. 잠시의 침묵. 그 침묵을 회장님이 먼저 깼어요. 처음 배웠을 때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솔직히 너무 우아하셔서 조금 놀랐어요. 근데 가정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서 괜히 신경 쓰일까 싶어 일부러 무심한 척했죠. 저는 말없이 와인잔을 돌리다가 조심스레 웃었어요. 저도 처음엔 너무 무뚝뚝하셔서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원래 무뚝뚝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젠 조금씩 용기 내보고 싶어요. 저는 와인잔을 들며 작게 웃었어요. 와인 때문인지 조금 덥네요. 그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잔이 몇 번 오가고 병이 절반쯤 비워질 무렵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죠. 잔을 내려놓고 제가 조용히 고개를 기울였어요. 말씀하세요.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며 조금 망설이다 말했죠. 항상 건강해 보이시네요. 혹시 운동하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황급히 덧붙였어요. 아, 혹시 불쾌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존경의 의미였어요. 정말 자연스럽고 우아하셔서요.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불쾌하진 않아요. 다만 그런 말 오랜만에 들어서요. 믿기지 않네요. 요즘은 운동보다 버티는 힘으로 살아요. 회장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더 대단한 겁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론 쉽게 무너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 순간 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와인 때문인지 분위기 때문인지 둘 사이의 공기가 확실히 전과 달랐죠. 제가 먼저 잔을 들어 올렸어요. 와인 조금만 더 들릴까요?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네. 뭐 조금만 잔이 다시 채워지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잊었어요. 거실엔 잔잔한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죠.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음화인을 괜히 꺼냈나 봅니다. 조금 취하신 것 같아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회장님 얼굴이 더 빨개졌는데요. 그는 멋져온 듯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여기 방 많습니다. 굳이 밤길 걸어가실 필요 없어요. 오늘은 좀 늦게 주무시죠. 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 물었어요. 혼자 계신 거 익숙하세요?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익숙해지려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기다려줄 사람도 없는 집인데 그쪽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저는 잠시 눈길을 피했어요. 거실엔 조용한 바람이 감돌았죠. 그럼 오늘은 주무시고 가세요. 회장님은 낮게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누가 뭐라 할 것도 없고 솔직히 그냥 이 밤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실례할게요.
회장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작게 웃었어요. 저는 자리에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샤워를 마친 후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옷을 걸치고 거실로 나왔죠. 젖은 머리를 넘기며 선반 위 블라우스를 꺼내려던 순간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 회장님은 거실 입구에 서 있었어요. 둘 사이엔 짧은 정적이 흘렀고 회장님은 민망한 듯 시선을 피했어요. 죄송합니다. 방에 계신 줄 알고 저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블라우스를 들고 가슴에 가로막듯 안았어요. 아, 괜찮아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회장님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 조용히 말했어요.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아하시네요. 저는 고개를 돌려 웃으며 말했죠. 이건 그냥 잠옷이에요. 회장님.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살짝 웃었어요. 그래서 더 자연스러우신가 봐요. 짧은 정적이 흘렀고 저는 조용히 수건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얼른 주무세요. 내일 아침은 제가 준비할게요. 회장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리고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말동무할 겸 같이 주무실래요? 저는 그 말에 놀라 잠시 침묵했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눈엔 농담도 장난도 없었어요. 그저 조심스럽고 진심 어린 눈빛.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회장님, 저거 골라요. 회장님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려요. 말없이 둘 사이에 무언가가 흘러들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서로의 감정이었죠. 저는 잠시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넓으니까요. 침대도 크고.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그럼 불 끄고 올게요. 그가 조심스럽게 불을 끄고 다시 방으로 들어올 때 저는 침대 모서리에 살짝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조용히 다가와 저의 곁에 등을 맞대듯 누웠어요. 그들의 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서로에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엔 둘만의 조용한 공기가 흘렀어요. 말없이 누운 채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죠. 제가 먼저 속삭였어요. 이 침대 혼자 잘 땐 차갑더니 지금은 좀 따뜻하네요. 회장님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서 차갑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순간 회장님의 손이 저의 손등 위로 살며이 포개어졌어요.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끝이 천천히 저의 피부를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죠. 긴장한 저의 몸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졌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저희 몸에 작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가 다가온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던 거죠. 그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천천히 저를 감싸놨고 이윽고 저는 숨을 죽이며 작게 말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참 따뜻하고 편안하네요. 저희 말에 회장님은 잠시 멈췄고 그 말이 다정했는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의 손길은 점점 더 조심스럽고 그러나 따뜻하게 저의 마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로의 숨이 섞이며 온기가 번졌고 조용한 밤 두 사람은 마치 약속된 듯 서로에게 안겨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잠시 후 회장님이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런 순간이 가능할 줄 몰랐네요. 나랑 살아볼래요? 저는 편안해진 몸을 조심스레 이불로 덮으며 피식 웃었어요. 회장님, 그런 말 농담인가요?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월급은 5배. 평생 계약으로 저는 말없이 웃었어요. 입꼬리는 천천히 올라갔고 마음속 어딘가도 살며이 열렸죠. 그날 이후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는 식사를 준비했고 청소를 했고 가끔은 마당까지 손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있었죠. 그의 눈빛, 그의 말투, 그가 건네는 소소한 선물들, 고급스러운 브로치, 심플한 진주 팔찌. 제가 조심스레 이런 건 너무 비싸요. 말하면 회장님은 늘 같은 말로 대답했어요.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직접 골라 선물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 사람의 말은 늘 짧았지만 거짓은 없었죠. 어느 날 저는 청국장을 끓였어요.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이었죠.
두부를 썰고 실내기를 넣고 청양고추를 다져 넣었어요. 회장님은 숟가락을 든 채 말없이 국을 떠먹었어요. 몇 번이나 조용히 먹던 그는 손을 멈췄고 고개를 숙였죠. 이 맛 그때 그 맛이에요. 제가 17이던 겨울 어머니가 아프신 몸으로 차려주셨던 마지막 저녁. 그날 눈이 펑펑 왔었거든요. 그땐 몰랐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의 눈동자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는 살며이 저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괜찮으시다면 그냥 이렇게 서로의 인생에 머물러 주는 거 어떠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날 식탁 위에 피어오른 따뜻한 온기만큼은 분명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조금씩 다른 반찬을 준비했어요. 들기름 향을 살짝 더하고 물을 두껍게 썰어 깊은 맛을 냈어요. 회장님은 언제나 감사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보다도 그가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워낼 때 그 모습이 더 고마웠어요. 어느 겨울 아침 첫눈이 내렸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저기 좀 봐요. 첫눈이에요. 회장님은 조용히 제 곁에 와 같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제가 여기 온 거 잘한 거겠죠? 제가 속삭이듯 물었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아주 많이 잘 오셨어요.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자연스럽게 꼭 잡았어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따뜻했던 이야기. 이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따뜻하고 위로가 되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이야기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 영상의 댓글로 당신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